안녕하세요. 과학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첫 번째 특성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자 다양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입니다. 그런데 세포를 기준으로 생물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과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로요. 단세포 생물의 예로는 대장균, 아메바, 집신벌레 등이 있고, 다세포 생물의 예로는 소나무, 사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은 약 4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세포 생물의 경우 매우 정교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형성하고, 조직들이 모여 기관을 형성하며, 기관들이 모여 하나의 생물인 개체를 형성합니다. 생물의 두 번째 특성은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는 생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는데요.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을,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표시합니다. 물질 대사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물질 전환이 일어납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는 생물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는 낮은데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는 높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가 낮은 물질이 에너지가 높은 물질이 되려면 당연히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물질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셋째,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려면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가 필요합니다. 생물에서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편 물질 대사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동화작용과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으로요. 저분자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낮고 고분자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높습니다. 따라서 동화작용에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가 흡수되고요. 이화작용에서는 주변 환경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이 있고,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포호흡과 소화가 있습니다. 특히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저분자 물질을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동화작용입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데요. 이때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포호흡은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이화작용입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약 34%는 ATP라는 화학 물질에 저장되고, 나머지 약 66%는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생물의 세 번째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과정을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외부 자극은 눈, 귀, 코, 혀, 피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생물 내부로 들어옵니다. 한편 감각기관은 구심성 뉴런과 구심성 뉴런은 연합뉴런과 연합뉴런은 원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은 근육 같은 반응기관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반응기관을 통해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이 헷갈리신다고요? 물리학에는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힘이 나오는데요. 구심력은 바깥쪽에서 중심을 향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하는 힘입니다. 감각기관과 반응기관은 우리 몸의 바깥쪽에 있고 연합뉴런으로 구성된 뇌는 우리 몸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감각기관에서 뇌를 향하는 뉴런이 구심성, 뇌에서 반응기관을 향하는 뉴런이 원심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모사는 잎에 물체가 닿으면 잎을 접는다. 이 경우 물체가 자극, 잎을 접는 행위가 반응이 되겠죠? 지렁이는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 빛이 자극,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반응이 되겠죠. 생물의 네 번째 특성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혈장 삼투압 조절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혈당량은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를 말하고 혈장 삼투압은 혈액에 의해 세포막이 받는 압력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특성 중 세포로 구성,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반장이었습니다.